현재 리플은 어마어마한 상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이 있는 만큼 하락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방금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이 뭔 개소리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승이 나온 이후에 바로 하락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건데요. 일단 상승이 나오는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SEC와의 문제입니다. 물론 식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들고 온 이 문서를 보시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 문서는 SEC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명확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암호화폐 특정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으로 취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이는 암호화폐 유가증권 규제 마련을 위한 중간 조치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추상적 권리를 거래하기 위해 만든 증권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이 대표적인 예시이기도 하죠. 암호화폐는 현재 현물 ETF가 적용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이 유가증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SEC가 말한 대로 특정 스테이블 코인이 이 유가증권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건데요. 그렇다는 건 앞서 말한 현물 ETF가 실제 적용이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 문서에서 말하는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로는 비트코인, 테더, 리플, 이더리움, 에이다, 니어 프로토콜 이렇게 총 6종류가 있는데요. 여기서 현재 현물 ETF로 거래가 되는 코인 종류를 제외하면 테더, 리플, 에이다, 니어 프로토콜 이렇게 4가지가 남게 되는데요. 여기서 리플이 가장 현물 ETF에 근접해 있다는 거죠. 때문에 이 문서에서 말하는 특정 암호화폐 코인이 바로 이 리플이 될 거라는 건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리플이 SEC와 결과적으로 합의를 함으로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잠깐 동안 급등을 해줬어요. 약 5% 정도 상승이 나와줬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리플의 상승이 멈춰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유가 따름인데 규제 문제들이 정확히 전부 해결이 됐는데도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딱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세력들의 움직임이 지금은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전 세계 송금 시스템인 스위프트 때문입니다. 자, 리플은 전 세계 은행 간 국제 송금을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현재 전 세계 국가 송금 시스템은 스위프트가 전적으로 맡고 있죠. 하지만 이 스위프트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너무 느려요. 처리 시간이 평균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도 걸립니다. 또한 비용은요. 평균 금액의 7%라는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떼기도 하죠. 반면에 리플은 어떨까요? 송금 시간은 평균 3초에서 5초 정도이고 수수료는 아예 거의 들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국가들은 스위프트를 중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스위프트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주요 은행과 금융기관이 연결된 표준 네트워크입니다. 1973년부터 50년 넘게 운영되면서 금융 인프라에 깊이 박혀 있어서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스위프트를 완전히 대체하려면 전 세계 수천 개 은행과 금융기관이 동시에 전환해야 되는데 그 규모와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또한 리플은 현재 SEC와 규제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데요. 물론 이 규제 문제가 완화되면서 서서히 리플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긴 하지만 현재 이 스위프트 시스템보다 신뢰도가 낮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리플의 도입을 상당히 망설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리플이 스위프트 송금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죠.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향후 5년 안에 스위프트 시장 14%를 확보하여 글로벌 송금 시장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현재 명확히 어떤 규제로 리플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할지는 의문이지만 차차 스위프트 시장을 먹기 시작하면서 리플의 가치 상승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입니다. 현재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미국의 화폐인 달러의 가치가 점차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지속적으로 찍어내고 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 달러와 1대1로 묶인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대1로 묶인 게 왜 달러의 가치 하락을 막아주냐면 이건 단순한 코인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패권과 디지털 통화 주도권이 걸린 이야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세계에서 달러 수요를 유지시킴으로써 미국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간접적으로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달러가 블록체인 위로 옮겨진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달러의 가치가 왜 계속해서 하락하냐면 글로벌 탈달러화의 움직임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달러가 국제 통화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석유 문제가 가장 큰데요. 여러분, 페트로달러란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페트로달러는 석유를 거래할 때만 쓰이는 미국 달러로서 1970년대부터 시작된 페트로달러 체제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전 세계가 석유를 달러로만 거래하면서 달러의 수요는 인위적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됐고, 미국의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도 패권을 잃지 않는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브라질, 중국, 러시아, 중동 등등 총 10개의 국가가 연합한 브릭스가 이 탈달러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 체제는 현재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스위프트 시스템이 달러 거래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매개체였던 거죠. 하지만 현재 리플은 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하지 못했는데요. 그러자 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할 국가들이 나타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탈달러를 원하고 있는 이 브릭스라는 국가단체인데, 브릭스는 대체 왜 탈달러와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할 거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걸까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냥 스위프트 시스템 쓰고 다 같이 짝짝꿍하고 평화 협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스위프트를 통제하는 나라는 현재 미국과 유럽 연합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 엄청난 횡포를 굉장히 많이 저질렀어요. 마음에 안 들면 너네 스위프트에서 제외시켜버린다고 협박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거래를 일방적으로 진행시켜 왔었는데요. 실제로 불만을 품었던 몇몇 국가들은 스위프트에서 배제를 당했고, 북한,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등 관련 금융기관을 완전히 배제시키면서 실제로 경제 폭락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폭정에 진절머리가 난 국가들이 바로 브릭스라는 국가단체인 거죠. 이 브릭스라는 단체가 자기들끼리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즉 스위프트를 대체할 송금 시스템을 막 만듭니다. 그래서 나온 게 브릭스페이, 러시아의 SPFS, 중국의 CIPS 등등 딱 봐도 자기들 나라 이익 챙기려고 아주 갖은 술수들을 꾸미고 있었는데, 그때 리플이 여기다가 발을 살짝 담궈봅니다. 야, 너네 송금 시스템 필요하다며 내가 해줄게 하면서 리플이 이 브릭스 국가단체를 살살 꼬시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이게 어느 정도 먹힌 겁니다. 브릭스는 현재 정상회의 로드랠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 달 9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데요.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리플의 사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리플을 일부라도 사용한다는 발표가 난다면 리플의 상승은 어마어마하게 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리고 날짜까지 15일까지라 뭔가 상당히 의미 있는 날짜로 보이죠. 맞습니다. SEC와 리플의 소송이 마침표가 될 수 있는 날짜로 잡은 것이 매우 수상하기도 합니다. 만약 실제로 SEC와 리플의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현물 ETF까지 결정이 된 이후 브릭스의 송금 시스템까지 채택이 된 다음 스위프트 시스템을 리플로 교체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 지금 단기간에 50%, 100% 상승을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몇천 %의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으로는 상승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승이 있으면 하락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하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니 이만큼이나 호재들이 많은데 하락이 나올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리플의 총 발행량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리플은 처음 발행했을 때 총 1000억 개의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세력이라는 말 들어봤을까요? 직역을 하자면 권력, 기세 또는 어떤 속성이나 힘을 가진 집단을 뜻합니다. 주식이나 코인 쪽에서는 이 세력들이 코인 시장을 움직이는 엄청난 힘을 가진 집단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세력들이 리플의 상승이 나오기 전 473억 개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473억 개면 총 발행량의 47%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리플을 매집을 한 건데요. 그것도 일주일 안에 모든 양을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트럼프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과연 트럼프는 총 몇 개의 리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3,200만 개의 리플을 소유 중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200만 개면 하나로 약 100억 정도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또한 이 세력에 비하면 한낱 애송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리플은 현재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년 안에 이뤄낸 상승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많은 상승폭을 지니고 있죠. 바로 이 상승이 나올 때마다 세력들은 꾸준하게 개입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상승 또한 세력들의 움직임이 매우 크게 적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충격적인 건 아직 세력들은 물량을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아직 충분한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 물량을 그대로 들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세력들이 물량을 들고 있는 게 이게 왜 하락과 연관이 있다는 거야? 만약에 세력들이 원하는 고점에 도달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상승이 나오고 약 47%가 되는 물량이 한 번에 빠져나가겠죠. 그렇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상승과 동시에 하락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세력들도 똑같은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가장 높은 곳에서 팔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높은 곳이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확실한 건 아직까지 리플은 충분한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가격이 눌려있는 바로 지금입니다. 리플은 SEC 소송 이슈로 오랜 기간 가격이 억눌려 있었고 그 족쇄가 드디어 풀리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건데 정책, 심리, 유동성이 겹쳐질 경우 XRP의 가격이 $10까지 돌파하는 시간이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현재 리플의 행보는 상승하기 직전의 시한폭탄과도 같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알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핸드폰에 올라온 급등 코인 기사 보고 혹은 업비트 켜서 가장 많이 상승하는 코인들을 검색하여 알아내는 방법이 전부일 텐데요. 업비트 같은 거래소 보시면 갑자기 모든 코인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코인 시장 검색하고 들어갈 종목 찾아서 진입하시면 이미 고점에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고점에 들어가서 수익 볼 수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신가요? 물론 진짜 물타기 잘해서 투자 고수이신 분들은 몇 %만 먹더라도 충분히 수익 볼 수 있겠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가 고점에 들어가서 수익 본다?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게 힘든 거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 발행한 지니어스 법안과 클래러티 법안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번 코인 시장에 이렇게 불장이 들어올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보고 계신 사이트는 실제로 세력들이 사용하는 사이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를 알아내기 위해 세력들이 활동한다는 다크웹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고 정보를 구매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사이트를 일반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하면 이런 식으로 당연히 막히게 되는데요. 저는 VPN 어플을 사용해서 IP를 우회시킨 다음에 아카이브 사이트로 추가 2차 보안을 뚫어서야 겨우겨우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2가지가 넘는 보안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일단 이 세력들이 사용한다는 사이트는 국가별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최근 미국에서 가장 핫했던 트럼프 정부의 지니어스 법안 기사를 눌러봤습니다. 놀랍게도 앞에 보고 계신 지니어스 법안과 클래러티 법안 통과를 이 사이트에서는 일주일 전에 이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7월 17일에 통과가 되었는데 현재 이 사이트에서 올라온 날짜를 찾아보면 7월 10일 날 업데이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법안이 통과된 날짜보다 무려 일주일 먼저 일찍 업로드가 되었다는 건데요. 업로드한 사람의 닉네임이나 이름 같은 건 알 수 없었으며 정말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써 있었는데요. 지니어스 법안 통과, 클래러티 법안 통과, CBDC 감시 국가 법안 통과. 진짜 누가 보면 그냥 메모장에 메모하듯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법안이 발표되기 일주일 전인데 말이죠. 다른 기사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기사의 내용은 트럼프의 리플 매수 시작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기사의 업로드 날짜는 2월 24일이었고요.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리플을 매수하기 시작한 날짜는 2025년 3월부터 꾸준히 매집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이 사람들은 트럼프가 일주일 전부터 리플을 매수할 것이라는 신호를 정확히 알아봤다는 건데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내용들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미국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중국, 심지어 인도까지 모든 나라와 이 사이트가 연관되어 있어 보였고 세계 내노라는 글로벌 기관들, SEC,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등등 말도 안 되는 기관들이 이 사이트와 협업하며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모든 정보들을 한번 확인하려고 했지만 등급이 나눠져 있는 건지 실제로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들도 있었으며 특정 인물들이나 기관들에게 계급별로 정보 공유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트가 처음 발행한 기사가 어떤 기사인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얼추 사이트가 개설된 날짜와 비슷할 거란 생각에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접했습니다. 바로 도지코인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해당 기사의 제작 연도는 2021년 4월 1일이었으며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 이렇게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검색을 시작했으며 정확히 21년 4월 2일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언급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도지코인은 80원에서 800원까지 상승하는 놀라운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의 아버지로 불리게 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사이트를 확인해봤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확히 어디서 어디까지 상승한다는 말은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정보들이 너무나 크게 작용하여 적게는 300%, 많게는 2000%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번 상승장에 이 사이트를 알고 있었다면 트럼프의 지니어스 법안과 클래러티 법안 통과를 일주일 전에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실제 세력들은 리플을 473억 개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주일 사이에 말이죠. 일주일 안에 60%가 넘는 수익을 본 건데요. 어떻게 세력들은 코인 시장이 불장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확신에 차 리플을 매집한 걸까요? 저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가 세력들이 사용하는 사이트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일주일 전에 이 사이트에서 나온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다는 기사를 확인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무 종목이나 소액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저도 사실 아직 의심되는 단계였기에 약 50만원 정도만 들어가서 현재 보이시나요? 놀랍게도 현재 저는 60% 정도 수익을 보고 있으며 실제로 이 사이트의 정보가 믿을만하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핵심 정보들을 일괄 요약하여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업로드를 지속하는 바로 이 사이트. 기존의 크롬이나 익스플로러는 죽었다 깨어나도 열리지 않는 이 사이트, 바로 세력들이 사용하는 사이트이거나 그거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정보를 먼저 선점하려고 석인하는 사이트일 거란 겁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를 알고만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수익 보는 거는 정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사이트를 공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를 유튜브 채널에 공유드리려고 했지만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트는 다크웹에서 공유받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채널에서 사이트 주소를 공유할 때마다 채널 제재를 지속적으로 먹었습니다. 그 때문에 삭제된 채널만 해도 몇 개가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사이트 주소가 세력들이나 고위 간부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 노출이 조금만 돼도 유튜브 알고리즘이 바로 제재를 먹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이트의 모자이크가 많은 부분 또한 이러한 요소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적도 없고 하지 말라는 요소들을 전부 제외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제재를 당한다는 것은 제가 느끼기엔 아무래도 이 사이트가 일반인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이 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한 방법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나하나 전달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의 댓글란에 세력이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앞에 보이시는 번호 010-6448-4578번으로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제로 세력들이 사용하는 이 사이트 주소와 들어가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전부 알려드릴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의 주소를 먼저 알고 계신다면 이번에 있을 불장에서 정보를 하루 먼저 혹은 일주일 먼저 선점하여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장은 기관 투자자나 세력들이 주도하는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세력들은 조금씩 일부만 매집하여 움직이지 않습니다. 매집할 땐 다 같이 한 번에 움직이며 가격을 떨어뜨릴 땐 천천히 살살 물량을 던집니다.
그렇게 천천히 원하는 가격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집을 진행하여 가격의 상승을 노립니다. 정보와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사람만이 이번 사이클의 진정한 수익자가 될 것일 텐데요. 이 사이트가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면서도 억울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나누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게시글로 봤을 때 이 사이트의 내용들이 정확히 들어맞았었는데 이번 기회로 진짜 우리 같은 서민들이 바라는 경제적 자유를 본격적으로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게 됐고요. 현재 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코인판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알차고 꼼꼼하게 구성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